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고속도로에서 한 SUV가 갑자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차가 공중에서 한 바퀴 회전한 뒤 지붕을 바닥에 댄 채 도로 위로 떨어졌는데 놀랍게도 운전자가 멀쩡히 걸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기적적인 생존 사고의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기술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외국 차는 그저 예쁜 깡통일 뿐이다라고 평생 믿어왔던 미국 트럭 운전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이 사건은 CNN까지 보도되며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는데요. 한순간의 사고가 어떻게 30년간의 편견을 깨뜨리고 한국 자동차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게 되었을까요? 오늘 사연은 이 충격적인 사고를 직접 목격하고 블랙박스에 담아낸 존 해리슨 씨의 실화입니다. 그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딱 1초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존 해리슨입니다. 전직 공군 출신 트럭 운전사죠. 38년 살면서 한 가지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진짜 차는 미국에서 만든다. 이건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었어요. 군 생활에서 배운 교훈이자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가치관이었죠. 아버지는 포드 공장에서 30년 일하셨거든요. 외국 차는 그저 예쁜 깡통일 뿐이다. 늘 그러셨어요. 우리 집엔 당연히 미국산 차만 있었습니다. 아내 제니는 가끔 세상이 변했는데 넌 왜 고집불통이야? 라고 타박했지만 가족 안전만큼은 타협할 수 없었어요. 문제될 게 뭐 있나요? 지금껏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요. 13살 딸 소피는 요즘 아이답게 인터넷으로 정보를 접하며 다른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전 소피가 스마트폰을 들이밀던 순간이 생각나요. 아빠, 이 한국 전기차 어때요? 디자인 정말 멋있지 않아요? 화면엔 유선형 검은색 SUV가 있었는데 솔직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습관처럼 코웃음을 쳤죠. 그냥 세련된 깡통이야. 겉모양만 그럴듯하지 사고 나면 종이처럼 구겨져. 미국산 차가 얼마나 튼튼한지 모르는구나. 소피 얼굴이 실망으로 가득 찼지만 전 진심이었어요. 아이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죠. 그날 저녁 동료들과 맥주 마시며 이 얘기했더니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미국 차가 최고지. 우리만의 공감대였어요. 그런 확신이 산산조각 난 날이 바로 3주 전 화요일이었어요. 애틀랜타 외곽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죠. 화창한 오후 라디오에선 70년대 록 음악이 흘러나오고 배송 일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앞쪽 차선의 검은색 SUV가 방향을 잃고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어요. 말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그 충격으로 차가 공중으로 솟구쳤어요. 네, 정말로 공중에 뜨더니 한 바퀴 회전했습니다. 영화의 슬로우 모션 같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공중의 차를 보며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주변 차들도 급정거했고 타이어 소리와 비명이 뒤섞였죠. 그 SUV는 지붕을 바닥에 댄 채 떨어져 몇 번 더 구르다 멈췄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 안에 사람 살아있을까? 생각할 틈도 없이 트럭에서 뛰어내려 달려갔어요. 여러분도 그 상황이라면 똑같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비틀거리며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엔 피가 조금 흘렀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저런 심각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어떻게 걸어 나올 수 있지? 이해가 안 됐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죠. 그 여성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괜찮아요. 믿기지 않지만 이 차가 저를 살렸어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차는 바로 제가 소피에게 깡통이라 불렀던 그 한국산 SUV였거든요.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공중에서 회전하고 지붕으로 떨어졌는데도 운전자가 걸어 나왔다니요. 그날 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충격이 얼마나 강했는지, 차가 얼마나 높이 솟구쳤는지, 미국산 차도 이런 충격을 견딜 수 있을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의 30년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믿어온 진실은 정말 진실이었을까요? 사고 다음 날 무언가에 이끌리듯 병원을 찾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광경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응급실에서 그녀를 데려간 구급차 번호를 기억해뒀고 그걸 병원 안내 데스크에 말하자 금방 병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어제 사고 현장에서 만났던 트럭 운전사입니다. 조금 어색하게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침대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놀란 표정을 짓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어요. 물론 기억해요. 덕분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제 이름은 리사 맥켄지입니다. 리사의 얼굴엔 상처 몇 개가 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그녀의 상태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제 공중에서 회전하는 차 안에 있던 사람이 오늘 이렇게 또렷한 정신으로 웃고 있다니요.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괜찮으실 줄 몰랐습니다. 그 사고를 보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리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그랬어요. 당신은 로또에 당첨된 겁니다. 이런 전복사고에서 중상 없이 살아남다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운이 아니었어요. 침묵이 흘렀고 리사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그 한국차를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충격으로 차가 대학 졸업 선물로 부모님이 사주신 첫 차였거든요. 당시엔 그냥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선택했는데요. 리사는 침대 옆 테이블에서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어제 사고 후에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이걸 보세요. 화면에는 그녀가 타고 있던 한국 SUV의 안전기술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초고강도 강철 케이지, 다중충돌 흡수 시스템, 전복사고 생존 공간 보호 기술. 솔직히 저는 이런 기술적 세부사항을 특히 한국차에 있으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운이 좋았던 게 아니었어요. 이 차의 설계가 제 목숨을 구한 거예요. 리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태블릿을 넘겨받아 자료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제가 30년간 깡통이라고 불렀던 그 차는 실제로는 엄청난 연구와 기술이 담긴 결정체였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부끄러워졌습니다. 사실 처음 이 차를 고를 때 주변에서 많이 말렸어요. 한국 차는 튼튼하지 않다. 사고 나면 위험하다. 부모님도 걱정하셨죠. 리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가 제 생명을 구했다고요. 그 순간 저는 제 블랙박스 영상이 생각났습니다. 괜찮으시면 제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이 찍혔는데 보고 싶으신가요? 리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제 핸드폰으로 그 순간을 다시 봤습니다. 차가 공중으로 솟구치는 장면에서 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이내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걸 직접 겪었다니. 정말 기적이네요. 이제 매일이 선물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리사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병실을 나오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기술이란 게 단순한 브랜드나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은 크게 변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제 아버지 세대의 진실이 지금은 더 이상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리사를 만난 후 집에 돌아와 블랙박스 영상을 컴퓨터로 옮겼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볼수록 더 놀라웠어요. 차가 공중으로 솟구치는 순간 회전하는 모습, 그리고 충격에도 차체가 완전히 부서지지 않는 모습까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빠, 뭐 보고 있어요? 소피가 제 뒤에서 물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소피가 제 어깨 너머로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몇 초 고민하다가 소피에게도 영상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숨길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이게 바로 그 한국차야. 소피가 얼마 전에 보여줬던 그 차 말이야. 소피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사고 난 거예요? 저는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공중에서 회전한 차에서 운전자가 걸어 나온 기적 같은 이야기까지요. 소피는 제 말을 듣고 영상을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럼 한국차가 정말 안전한 거네요? 아빠가 깡통이라고 했는데. 소피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어요. 평생 가져온 신념과 새로운 현실 사이의 충돌이었죠. 적어도 이 차는 정말 안전한 것 같아. 아빠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봐. 소피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13살 아이가 아버지의 고집을 꺾은 순간이었죠. 작은 패배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30년간 쌓아온 견고한 벽에 금이 가는 것 같았지만 그 틈으로 새로운 시각이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영상 SNS에 올려도 될까?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었어요. 당연하죠. 사람들이 꼭 봐야 할 것 같아요. 소피가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용기를 내어 제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간단한 설명과 함께요. 고속도로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사고. 한국산 SUV가 중앙 분리대에 부딪히고 공중에서 회전한 후 전복되었으나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으로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30년간 자동차를 봐온 제가 말하건대 이건 기적입니다. 별 기대 없이 올린 영상이었는데 다음 날 아침 확인해 보니 조회수가 5천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댓글도 수십 개가 달렸습니다. 진짜 믿기지 않는다. 저 충격에서 살아남다니. 한국차가 이렇게 튼튼했나? 내가 알던 것과 다른데. 나도 저 차 몰고 있는데 이제 더 믿음이 간다. 댓글들을 읽는데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역 뉴스 채널이었어요. 해리슨 씨, 올리신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네요.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그 순간 제 인생이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고정관념에 갇혀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틀을 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새삼 깨달았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깨달음의 순간이 있었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오랜 믿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지역 뉴스 인터뷰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화물 트럭 기사인 제가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게 어색했지만 영상에 대해 설명하고 제 소감을 말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인터뷰가 방송된 다음 날 CNN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역 뉴스를 통해 제 이야기를 접했고 전국 방송에서 다루고 싶다는 거였어요. 아니, 이게 그렇게 큰 뉴스인가요? 제가 묻자 프로듀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해리슨 씨, 당신의 영상은 이미 인터넷에서 100만 뷰를 넘겼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건 단순한 사고 영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왔던 상식이 깨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말 제가 겪은 것은 상식이 깨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이 깨지는 순간을 제 영상이 담고 있었던 겁니다. CNN 인터뷰 하루 전, 뜻밖의 전화가 또 한 통 왔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리사였어요. 존 씨, 영상이 엄청나게 화제가 됐더군요. 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연락해 오셔서 놀라고 있어요. 리사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그녀는 퇴원 후 집에서 휴식 중이었고 병원에서는 경미한 뇌진탕과 타박상 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판정했다고 해요. 리사, 솔직히 말해서 그 영상을 올린 후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평생 미국 차만 믿었던 사람으로서 인정하기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리사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 차를 살 때도 한국 차라서 망설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전 단지 살아남은 게 아니라 기술 덕분에 보호받은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밤새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처음으로 진지하게 한국 자동차 회사의 안전 기술과 철학에 대해 찾아봤어요. 충돌 테스트 영상, R&D 센터 소개, 안전에 대한 그들의 접근 방식, 전부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특히 한 영상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한국 자동차 회사 수석 엔지니어의 인터뷰였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저희 회사의 모든 엔지니어는 자신의 가족이 탄다는 마음으로 차를 설계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왜냐하면 그건 제가 평생 미국 차를 선택했던 바로 그 이유였거든요. 가족의 안전. 그런데 이제 그 가치가 국경을 초월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CNN 생방송에 나갔어요. 긴장했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미국 차만 타왔고 외국 차, 특히 아시아 차들을 깡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제가 아버지에게서 배운 거였고 군 생활에서 더 강화된 믿음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인정합니다. 제가 틀렸어요. 기술은 국경을 초월하고 진정한 혁신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걸요. 방송 직후 제 SNS는 폭발했습니다. 수만 명이 제 페이지를 방문했고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차고에 있는 미국산 SUV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뭐가 진짜 안전한 차인지 다시 배워야 할 시간인가 보다. 또 하나 놀라운 일은 집에 돌아왔을 때 일어났어요. 소피가 학교에서 돌아와 들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내일 과학 시간에 발표가 있는데 선생님이 허락하셨어요. 리사 사고 영상으로 생명을 지키는 기술에 대해 발표할 거예요. 딸의 눈에서 자랑스러움이 빛났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의 변화를 보고 자신도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순간이었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그 관점이 때로는 얼마나 편협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견을 자녀에게 무의식적으로 전하고 있을까요? CNN 인터뷰가 방송되고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K-모터스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즈였어요. 처음엔 스팸 메일인 줄 알았지만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존 해리스님, 귀하의 블랙박스 영상과 인터뷰를 통해 저희 차량의 안전성에 대한 진솔한 증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K-모터스는 고객님과 생존자 리사님을 저희 한국 본사와 기술연구소에 초청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가족도 함께 모시고 싶습니다. 화면을 2번, 3번 읽어도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 자동차 회사에서 저를 초청한다고요? 공군 시절 해외 파견은 있었지만 아시아는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가족 동반 초청이라니. 여보, 이것 좀 봐요. 아내 제니를 불렀어요. 제니는 이메일을 읽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네. 우리를 한국에 초대한다고. 소피가 이거 알면 기절할 거야. 그날 저녁 소피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예상대로 소피는 방방 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 정말요? 한국에 가는 거예요? 와, 내 친구들한테 자랑해야겠다. 이메일에 답장을 보내고 리사에게도 연락했어요. 리사도 같은 초대를 받았다고 했죠. 우리는 서로의 일정을 맞춰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후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는 팻말을 든 K-모터스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리슨 씨, 맥켄지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K-모터스 국제협력팀의 김민수입니다. 김민수는 유창한 영어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는 미국 MIT에서 공부한 엔지니어였습니다. 우리를 고급 호텔로 안내하는 차 안에서 앞으로의 일정을 설명해 주었어요. 내일은 본사 투어와 기술연구소 방문, 그리고 특별히 충돌 테스트 센터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맥켄지 씨가 타셨던 모델과 동일한 차량으로 실제 테스트를 진행할 거예요. 소피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진짜 차를 부수는 걸 볼 수 있어요? 김민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안전을 위해 매일 차를 부숩니다. 호텔에 도착해 잠시 휴식을 취했지만 설렘에 잠을 이루기 어려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이 낯설면서도 매혹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K-모터스 본사로 향했습니다. 현대적인 유리 건물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 제 블랙박스, 영상의 일부와 함께 안전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영어와 한국어로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와, 아빠가 유명인이 됐네요. 소피가 키득거리며 말했어요. 회사 투어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디자인 스튜디오, 프로토타입 쇼룸, 그리고 안전연구소까지 모든 곳에서 느껴지는 건 철저함과 열정이었어요. 직원들의 표정에서 자부심이 느껴졌고 설명하는 모습에서 전문성이 묻어났습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교외에 위치한 충돌 테스트 센터로 이동했어요.
이곳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 중 하나를 목격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보실 테스트는 전복 후 측면 충돌 테스트입니다. 리사 맥켄지 씨가 경험한 것과 유사한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기술자들이 설명하는 동안 거대한 테스트 트랙에 검은색 SUV가 세팅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안전 유리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기계가 작동하자 차가 공중으로 솟구쳐 한 바퀴 회전한 뒤 지붕으로 떨어졌고 곧바로 측면에서 다른 물체가 충돌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리사가 겪었던 그 상황이 눈앞에서 재현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장면을 직접 보신다면 자동차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충돌 테스트가 끝나고 기술자들이 차량을 확인하러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현장으로 이동했어요. 가까이서 보니 차체는 심하게 구겨졌지만 운전석과 조수석 공간은 거의 온전했습니다. 더미 인형은 에어백에 둘러싸여 있었고 센서에 기록된 충격량은 생존 가능 범위 내였어요. 믿을 수 없네요. 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타고 있던 차가 이렇게 저를 지켜줬다니. 이때 한 남성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정장이 아닌 단정한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수 박사입니다. 이 차량의 안전 설계 총괄 책임자죠. 그는 완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이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박사님, 정말 놀라운 기술입니다. 어떻게 이런 안전성을 구현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민수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설계실로 가시죠. 거기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계실은 최첨단 컴퓨터와 3D 모델링 장비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차체 구조도와 충돌 시뮬레이션 결과가 빼곡했어요. 박 박사는 차량의 생존 공간이라 불리는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생명의 방주라고 부릅니다. 모든 충격이 이 공간을 피해가도록 설계했죠. 그는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었어요. 충격이 어떻게 차체 주변부로 분산되고 승객 공간은 보호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런 안전 기술에 그렇게 집중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니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박민수 박사의 표정이 한순간 어두워졌어요. 잠시 침묵 후 그가 말했습니다. 15년 전 제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그녀를 구할 수 없었죠. 그날 이후 저는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그런 아픔을 겪지 않게 하겠다고.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박 박사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우리 모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규정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고에서 생명을 구하는 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리사 씨의 사고는 제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기술이 실제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는 증거니까요. 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다가가 박 박사의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도 뭔가 뜨거운 것이 목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외국차는 깡통이라고 믿어왔던 제 앞에 자신의 상처를 기술로 승화시킨 한 인간의 진심이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특수 강철은 미국 NASA에서 개발한 것을 저희가 개량했고 충격 흡수 알고리즘은 유럽과 공동 연구한 겁니다. 박 박사가 덧붙였어요. 안전은 국경이 없습니다. 전 세계 엔지니어들이 함께 발전시켜온 지식이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우리 가족은 모두 조용했습니다. 각자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소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 커서 자동차 엔지니어가 될래요. 박민수 박사님처럼요. 소피의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어쩌면 오늘의 경험이 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상처가 기술이 되고 그 기술이 생명을 구했으며 이제 그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셨나요? 한 사람의 진심이 여러분의 오래된 믿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 방문 마지막 날 K모터스 본사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회사 임원들과 엔지니어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제 블랙박스 영상이 방영됐던 주요 뉴스 채널들의 로고가 새겨진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마이크를 들고 말씀하셨어요. 해리슨 씨와 맥켄지 씨 덕분에 우리 기술의 진정한 가치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직원들의 박수 속에 2개의 상자가 전달됐어요. 첫 번째는 리사에게 전해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그녀가 타던 차의 미니어처 모델과 함께 생명의 방주 프로젝트 최초 설계도 복제본이 있었어요. 제 상자에는 더 놀라운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동일한 미니어처 모델과 함께 봉투가 있었어요. 열어보니 한국 K모터스 차량 3주 시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가 있었어요. 진정한 안전은 직접 경험하셔야 합니다. 마이너스 박민수 드림. 감동이 밀려왔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산 차만 고집하던 제가 한국 자동차 회사에서 환대를 받고 그들의 기술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될 줄이요. 정말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평생 미국 차만 믿어왔고 다른 나라 차들에 대해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안전과 혁신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요. 제 진심 어린 말에 모두가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리사도 감동의 말을 전했어요. 이 차가 제 생명을 구했고 이제 그 뒤에 있는 분들의 진심도 알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신념과 철학, 그리고 사명감이 담긴 결과물이었네요. 행사가 끝나고 우리는 공항으로 향했어요. 박민수 박사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소피, 이건 너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이야. 박 박사가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소피가 상자를 열자 안전 관련 책자와 함께 K모터스 인턴십 안내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몇 년 후에 지원해봐. 우리는 항상 열정 있는 젊은이를 기다리고 있어. 소피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꼭 지원할게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깡통차라고 불렀던 그 자동차가 이제는 존경의 대상이 되었고 딸의 꿈을 바꿔놓았어요. 애틀랜타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속에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차고에 있는 미국산 SUV를 바라봤어요.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생 익숙했던 것이 갑자기 새롭게 보이는 순간 말이에요. 애틀랜타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아내 제니에게 말했어요. K모터스 전시장에 가볼까 해. 제니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당신이 자발적으로 한국차 전시장에 도착하자 직원이 제 이름을 듣고 반겼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그 해리슨인가요? 놀랍게도 저는 여기서도 유명인이었죠. 시승을 권유받아 핸들을 잡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30년간 미국 차만 운전했던 제가 한국 차를 운전하다니. 하지만 주행감과 안전 기능들에 점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어땠어요, 아빠? 소피가 물었을 때 깊은 숨을 내쉬고 답했습니다. 좋아. 정말 좋아. 그날 우리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미국산이 아닌 차를 구매한 순간이었어요. 차를 인도받는 날 지역 신문사 기자가 물었어요. 수십 년간의 신념을 바꾸는 게 어렵지 않았나요?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건 진정한 용기는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진실 앞에서 변화를 받아들이는 거라는 겁니다. 새 차 열쇠를 소피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단순한 차가 아니야. 내가 잘할 미래를 지키는 기술이야. 그리고 우리에게 편견을 버리는 법을 가르쳐준 증거물이기도 하지. 블랙박스 영상은 이제 2천만 뷰를 넘겼고 CNN에서 특집 다큐멘터리에 저와 리사의 이야기를 포함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그날의 우연한 사고로 시작됐어요. 공중으로 솟구친 자동차 한 대, 그리고 그 안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한 생명.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 순간은 언제였나요? 한국 자동차는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로서 세계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안전과 혁신, 그리고 인간을 향한 진심이 담긴 우리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전 세계인의 생명을 지키는 보루가 되었습니다. 하늘로 솟구친 자동차 한 대가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증명한 이 순간, 우리는 또 다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